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심리맨 엽서를 통해 보내주신 구독자 사연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독자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죠. 먼저 댓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트랜서핑 사례 연구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썸머8님, 헬렌 켈러가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라는 말을 했었지요. 헬렌 니어링의 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고 다른 방, 다른 곳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 삶에는 열리고 닫히는 많은 문들이 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트랜서핑이 때론 영성적이면서도 자기계발이기도 하고 인문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심리맨님이 영성에 대한 코멘트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올라온 영상에 흠칫했네요. 오늘 제가 느낀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더 놀라운데 그건 아마도 꾸준히 트랜서핑을 접해서겠지요.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지난 영상에 대한 댓글이죠. 영성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평탄한 삶은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을 다뤘던 부분에서 제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는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도 출처를 잘 찾아서 소개를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썸머8님은 특별히 심리맨 채널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구독자분이십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제 기억엔 아마 10명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들어오셨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오픈챗을 만들었을 때는 처음으로 문을 두드리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심리맨 채널과는 인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잘 안 다시는 분인데 오랜만에 아주 친절하게 좋은 내용으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성우님, 기다리던 영상이 올라왔네요. 오늘 영상도 너무나 중요해서 심장이 쿵쿵. 심리맨님은 항상 저에게 듬직한 후원자 같아요. 힘든 세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트랜서퍼로서 길을 알려주시네요. 한 번씩 다른 길, 신비주의로 빠질 뻔했었는데 다른 길로 들어설 때마다 현실을 바로 보고 관찰하라고 하는 말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감사해요. 종교와 무관하다고 하면서 펜듈럼이 굉장히 강한 곳이 유튜브에도 많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트랜서퍼로서 지식이 쌓이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이 성우님은 그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일종의 종교 펜듈럼이죠. 마음 공부라는 것이 다 잘못됐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서 길을 잃을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잔소리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또 말씀을 안 하셔도 또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다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제가 굳이 이 채널 취지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 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잘 전달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공부는 말 그대로 마음을 공부해서 마음이 편해져야 되고 인생이 편해져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현실이 만족스러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할수록 여러분들이 고립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왜곡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현실 인식, 현실 검증 능력
현실에서의 적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초월이란 말로 오해를 하셔서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성우님 건강하게, 심신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일구어 나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풀씨님, 심리맨님 열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풀씨님이 한동안 이렇게 영상을 요약한 글을 댓글로 남기셨어요. 그러다가 좀 잠깐 휴가를 가셨나 뜸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또 남겨주시네요. 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갖지 마시고 안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갖지 마시고 하고 싶으면 계속 하시고 또 하기 힘들 때는 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또 힘든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셨죠? 아무튼 이렇게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약한 걸 한번 또 요약해 주셨으니까 읽어볼까 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요약한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열매를 보고 근원을 살펴라. 과거를 돌아보라. 내가 속하고 추구한 것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살펴라. 필요한 것에 너무 목을 매지 말아라. 욕망은 펜듈럼의 미끼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별표를 하면서 쓰셨어요. 정신 좀 차려라. 네. 저도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네요. 풀씨님 이렇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렇게 요약하면요, 이 정리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풀씨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뚫뚫님, 캠트레일에 대해 주위에서 들은 적은 몇 번 있지만 사실이라고 하시니 이 또한 펜듈럼처럼 여기고 제 삶을 살면 되는 건가요? 좀 두려움이 일어나네요. 네. 네, 캠트레일에 대한 언급을 잠깐 제가 했었는데 그 내용이 좀 인상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댓글도 남겼는데 일단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경계는 해야 되겠죠. 바딤 잘란드가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 음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 음식은 이제 주로 화식 그리고 GMO 식품들 이런 걸 얘기하는데 당장 눈에 띄는 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서서히 젖어드는 피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 부여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심신의 건강에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요. 운동 꾸준히 하셔서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분들이 있죠. 초미세먼지가 아주 가득한 날에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삼겹살 구워 먹는 분들, 적어도 그런 형태의 행동은 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트레일 현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때는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초점을 맞추시고 사실은 뭐 캠트레일 말고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까이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끼고 다니잖아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캠트레일이 살포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피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 책에서도 바딤 잘란드는 정보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실 뭐 편의점이 편해서 편의점 음식을 먹긴 하는데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음식들 대부분이 사실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맛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처럼 서서히 우리를 죽여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하고 깨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식습관을 우리가 좀 변화를 시켜서 건강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캠트레일 하나만 가지고도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 우리가 무력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세계층을 계속 아름답게 따뜻하게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썸머8님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직장에서 트랜서핑 도움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트랜서핑에 대한 피드백이 비교적 빠르게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일하는 곳 같습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할 수 있어서 트랜서핑이 정말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현실에 자꾸 적용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현실이 어디예요? 가장 치열한 현실은 인간관계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 중에서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인간관계가 가장 첨예하잖아요.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적용하셔서 펜듈럼을 인식하고 펜듈럼을 다룰 줄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큰 것을 끌어오는 그러한 장기적인 큰 트랜서핑의 목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현실에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에서 트랜서핑 원리를 적용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비교적 피드백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에서 트랜서핑을 적용하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머 에인 님도 좋은 경험을 하셨고 여전히 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풀씨님, 네, 풀씨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문에 대한 머리에 빛이 든 말이 있었네요. 예, 이 말이 처음에 뭔가 하고 몇 번을 읽었는데 읽으신 것 같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머리에 빛이 한 줄기의 빛이 임했다. 예, 문장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 문장이 뭐냐면 100개의 문이 있어도 두드리지 않으면 그저 벽일 뿐이다. 네, 멋진 말이죠. 네, 100개의 문이 있어도 두드리지 않으면 벽일 뿐이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여러분들도 100개, 1000개의 문이 여러분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무한개의 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능태 공간이라는 거죠. 그 많은 문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두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길이 안 나와요. 그런데 두드리면 뭐예요? 그것은 문이고 열리고 길이 펼쳐지죠. 그런데 어떤 걸 두드릴까요? 어떤 문이 열릴까요? 두드리는 문이 열립니다. 그럼 어디 가서 어떤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트랜서핑이죠. 예, 요거를 잘 마음에 담으셔서 여러분들이 벽을 문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풀씨님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언급을 하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에요. 상대방한테 응징하려는 그런 사념체를 방사하거나 아니면 뭐 복수하려는 그런 생각 그걸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걸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자꾸 복수하려는 마음의 밑바탕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념의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어요. 엄청 미워했거나 미워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미워하면서 제 속이 불탔으니 내 집에 내가 불을 지른 셈이었네요. 아, 다시 분하고 억울해지네. 이렇게 했는데, 네, 진짜 막 심하게 화가 난 것 같진 않아서 저도, 이렇게 응원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풀씨님. 20여 년간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신경이 곤두섰는데, 트랜서핑 강독만 들었는데도 여기에서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제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나나 잘하세요. 네. 예, 이 너나 잘하세요. 이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네, 상대방을 향해서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이러쿵저러쿵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항상 반면교사 삼아서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 나만 잘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오지랖을 부리지 마시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뭐 무관심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펜듈럼에 휘둘리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디즈리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인간관계 패턴이 안 바뀐다. 인생 트랙이 안 바뀐다. 자신의 에너지장부터 바꿔야 변화의 물꼬가 튀어지기 시작하겠죠. 이게 읽고 듣는 거랑 자기 현실에 적용하는 거랑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심리매님 영상을 보면서 읽고 들은 것을 보다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제 자신을 관찰하는 게 재밌어지고 있어요. 뒷부분에 잔소리 해주시는 거 여러 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유튜브 보고 나서 댓글 달고 나면 끝인데 이걸 다음 영상에서 읽어주시니까 굉장히 새로운 학습 효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쓴 댓글이지만 다른 사람이 읽어주니 내가 이렇게 썼나 하면서 왜 그렇게 썼지 제 생각을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말을 3년 전 요가 수업 때 들었던 것이 떠오르면서 그때 제가 겪었던 변화들을 다시 복기하면서 교훈을 얻고 있어요. 이제는 한 가능태 공간의 문을 닫고 다른 가능태 공간의 문을 연다라고도 연상이 되네요. 펜듈럼 게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에서 인생을 게임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다시 찾아 읽고 인생 게임, 한국이라는 놀이동산, 독일이라는 놀이동산 등등 비슷하게 메모를 했던 것을 찾아보고 이런 관점으로 저의 하루와 인생을 더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맨님. 다음 영상도 기대합니다. 네, 지금 독일에 계신 분이시죠? 독일에서 시청하시는 분이신데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린다라는 문장이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셨나 봐요. 새로운 문이 일디즈님 앞에 활짝 열리기를 응원합니다. 봄길님, 심리맨님의 영상은 저도 모르게 펜듈럼에 빠져 있을 때 각성시켜줘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궁극적 목표에서 아하 했답니다. 저의 경우 예전에는 정신적 부분에 중요성을 부과했다가 작년부터는 물질적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이 올라갔거든요. 저의 궁극적인 목표를 놓치고 있었고 말씀하신 부작용들을 경험하고 있네요. 궁금한 게요. 궁극적 목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궁극적 목표에 대한 제가 답글을 남겼죠. 하루아침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긴 여정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화두로 삼는 게 필요하고 꾸준히 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을 담고 사셔야 돼요. 당장의 답을 찾으려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항상 질문하면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을 수가 있어요.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찾을 때 진짜로 찾는 게 되는 거지 뭐 어떤 권위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쫓고 그런 방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갖고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스스로 그 여정을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주로 왜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왜라는 질문을 할수록 우리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화 사다리 기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창의성 기법의 일종인데 이 화면 좀 보시겠어요? 사다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다리가. 그래서 how,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은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추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how라는 질문은 구체화시키는 질문, why라는 질문은 추상화하는 질문. 그래서 어떤 가치나 의미를 찾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나가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상화 사다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처럼 왜라는 질문을 하면은 위로 올라가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계발 쪽은 주로 how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게.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건 주로 이제 현실적인 거죠. 현실은 이제 물질과 많은 관련이 있죠. 그러나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건 이제 추상적이라고도 하지만 궁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철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비현실적인 사람, 뜬구름 잡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너무 이쪽을 도외시하고 이 바닥 쪽에 치우치게 되면 깊이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부족한지를 살피셔서 어떤 질문을 주로 하고 살 필요가 있는지 조절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밥을 어떻게 해 먹을까 이런 질문도 필요하지만 왜 밥을 먹어야 하나, 왜 먹고 사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 이것이 부질없는 질문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퐁퐁님, 심리맨님 영상은 다 좋지만 이번 영상은 특히 더 와닿고 좋았습니다.
제가 물음표로 가지고 있던 부분을 느낌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를 크게 인상받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강의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 대해서 그 단어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꾸준히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을 읽어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사연,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엽서 사연, 심리맨 엽서로 보내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가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성함은 한예선님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주부이십니다. 영상 제작에 동의를 해주셔서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심리맨님. 영상을 볼 때마다 궁금증이 생겨서 엽서도 쓰고 싶고 댓글도 달고 싶은데 너무 적극적으로 비춰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망설이는 구독자입니다. 네, 일단 여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마음껏 보내십시오. 예, 심리맨 엽서에 사연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많이 안 들어옵니다.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게 아주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Q&A 영상을 보고 나니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이 떠올라서 사연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Q&A 영상은 오래전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제목이 화가 날 때 펜듈럼에 걸려들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네요. 네, 그것을 보고 사연을 보내셨어요. 계속 읽을게요. 저는 요즘 어떤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요. 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은 시간에 레슨 받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한테는 대충대충 설렁설렁 가르쳐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그런데 저는 트랜서핑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펜듈럼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아니야, 이건 펜듈럼이야 라고 되뇌었어요. 펜듈럼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죠. 그 결과 저는 펜듈럼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며칠 동안 너무 화가 났었어요.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이건 펜듈럼이야, 이건 펜듈럼이야 라고 되뇌일 때 더 깊은 속마음에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화가 나는데 그 선생님이 대충 한 건 사실이잖아.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죠. 생각 멈춰야지. 이런 생각 멈춰야 되는데 라고 마음먹으려고 했지만 계속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마음속에선 화가 났지만 그런 상황을 피하지 않으려고 운동은 결석하지 않고 매일 나갔습니다. 그렇게 5일 정도는 힘들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왜 내가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의지를 많이 했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이 지도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운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력이 향상되려면 내가 직접 연습하는 양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그 선생님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졌어요. 중요성이 낮아지고 나니까 이젠 그 선생님을 봐도 화가 나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게 트랜서핑을 적용한 게 맞나요? 개인적이고 평범한 사연이라 좀 부끄럽네요. 늘 심리맨님 영상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연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사례, 사연 이런 거 보내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뭔가 큰 거를 이루셔가지고 그걸 알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패 사례도 중요하고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이런 사연 굉장히 소중합니다. 일상에서 아주 소소한 장면 같지만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런 질문 했잖아요. 이게 트랜서핑 경험한 게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맞습니다. 운동은 결국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누군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지도를 잘 해줘도 결국 내가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운동뿐만이 아니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과외 교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자습을 안 하는데, 공부할 마음이 없거나,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건 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운동이 근데 더욱 그래요, 운동은. 기본기, 특히 기본기는요, 본인이 직접 충분히 닦아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수영도 배웠고, 그리고 검도 조금 했었어요. 근데 검도 배울 때가 사실은 제가 운동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고 나서 처음 제대로 운동을 했던 게 검도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완전 운동 알레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라는 그 프로그래밍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는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겠는데, 아무튼 오랜 세월을 그 메시지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그러니까 운동은 내 체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돈 주고 밖에 나가서 배운 운동이 검도였어요. 그래서 아는 분하고 함께 시작을 했는데, 저랑 같이 시작한 분이 3개월도 안 돼서 때려쳤어요. 예, 그 검도 장비를 구입하기 전이었어요. 다행히. 그만두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초창기에 배우는 건요, 스텝이에요. 계속 스텝, 거울 앞에 서가지고 스텝만 배우는 거예요. 뭐 검을 들지도 않아요. 복장을 다른 거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본 복장 차려입고 계속 스텝 연습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배울 게 뭐 있어요? 사실 배울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범님이 오셔서 스텝 하는 걸 이미 가르쳐 줬고, 예, 충분히 그거를 익숙하게 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딱히 와서 뭘 더 해줄 게 없어요. 몇 달 동안은 매일 와서 하는 게 구석에 있는 거울 앞에 서가지고 계속 스텝 연습하는 거예요. 왼쪽에는 이제 멋있게 서로 검을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데, 초보자인 우리는 구석에서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 영역에서 계속 거울 보고 혼자서 그걸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견뎌야 돼요, 그거를. 네, 그걸 즐겨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그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나중에도 그 사범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 스텝 연습이 부족하다. 그걸 더 열심히 해라. 더 충분히 해라. 더 제대로 해라. 스텝이 생명이다.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뭐 화려하게 팔을 던져서 기술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쉽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왜 언제까지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지? 나도 저렇게 멋있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기본 스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딱히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가르쳐준 대로 연습을 충분히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이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트랜스핑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스핑 책을 100번 봤든 1000번 봤든 영상을 아무리 봤든 여러분들 현실에 직접 적용하는 게 없으면 그냥 들을 때 기분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 이거 공감돼. 맞아.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려면 직접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모든 이치가 똑같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동안은 발차기 해야 돼, 그냥 붙잡고. 남들 수영하고 있는데 나는 구석에서 벽 붙잡고 발차기를 해야 돼요. 물 먹어가면서. 그걸 견뎌야 돼요. 그리고 화려하게 버터플라이 하는 사람들도 다 나의 때가 있었어요.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렇게 화려하게 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안다면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하고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빨리 그걸 지나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선 특별히 뭐 더 가르칠 게 없어요. 그걸 해야 이제 다음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 구독자분이 이걸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하신 게 뭐냐면은 중요성을 낮추면 펜듈럼이 떠나가고 펜듈럼이 떠나가면 만사가 쉽게 풀려요. 이 이치가 잘 적용된 거예요. 중요성을 놓았기 때문에 감정이 풀린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왜 안 됐을까요? 감정을 풀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중요성을 낮추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중요성 낮추기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중요성 낮추는 그 자체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내부 의도로 트랜서핑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부 의도로. 그러니까 강한 의지로 트랜서핑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성을 정말로 인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요성이 낮춰져요. 그래서 인식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적용이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소뚜껑이 있어요. 자라가 있어요. 자라. 자, 자라 보고 놀랬대요, 한번. 근데 소뚜껑 보고 놀래요. 자라 보고 놀란 게 있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놀래요. 소뚜껑에 손을 대서 한번 뒤었어요. 그럼 소뚜껑에 손을 함부로 못 대요. 자,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 직접 경험한 거예요. 체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 체화하고 나서 인식을 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길이 형성됩니다.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몸으로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직접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구독자분은 구독자분의 현실, 현장, 인간관계에서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몸소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하신 거예요. 몸으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잘 된 거고 앞으로는 적용이 더 잘 될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주로 어디서 배워요? 실패 사례에서 배워요. 실패 사례. 예. 막 화가 났다가 억울했다가 무시당한 것 같다가 근데 거기 빠져들지 않았잖아요, 이분이. 그걸 잘하신 거예요. 한동안 한 5일 정도는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참 잘하셨어요. 그 생각을 잘했다는 게 뭐예요? 이 초인지 능력을 사용하신 거죠. 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지? 이 과정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성이 발견된 거고, 아, 맞다. 내가 여기에 중요성을 넣네. 알아차린 순간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낮아졌고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주 정확한 이치에 따라서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전엔 왜 안 됐을까요? 야, 이건 중요성을 높이면 안 돼. 낮춰야 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낮춰졌을까요? 그거는 말하자면 너무 교과서적으로 했어요. 그거를 적용시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패를 해도 좋으니까 그 실패 경험을 왜 그랬는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인식이 필요한 거지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되면 안 돼요. 마음속에선 부글부글 끓는데 머리에선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이건 펜듈럼이야. 이건 펜듈럼이야. 중요성 낮춰야 돼. 그럼 안 되잖아요. 마음과 머리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야 돼요, 먼저.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일단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하면 어때요?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라보면 사라지고 저항하면 지속된다.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들여다봐야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는데 들여다보질 못해. 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펜듈럼이야. 펜듈럼에 빠지면 안 돼. 중요성을 부여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저항하잖아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감정을 일단 들여다봐야죠. 일단은 그것을 허용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봤어야 돼요. 예. 인정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관적인 일상에서 온갖 갈등, 불편함, 짜증남, 스트레스 이런 상황에서 펜듈럼이나 중요성을 찾고 그 관계를 인식해야 되는 건데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펜듈럼 게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펜듈럼 게임은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첫 번째 단계는 펜듈럼 찾기 게임입니다. 네. 내 일상에서 어떤 펜듈럼이 작동하고 있나 찾아보세요. 이게 되면 두 번째는 펜듈럼 탈출 게임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펜듈럼 통과 게임. 이거는 펜듈럼에 걸려있던 데서 나오는 게 탈출이라면 이제는 펜듈럼이 올 때 걸려들지 않는 게 통과 게임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일상에서 계속 실패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펜듈럼을 찾아보세요. 펜듈럼을 찾으려면 중요성이 들어간 걸 찾으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이걸 찾았으면 인식을 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씩 탈출하는 게임을 해보세요. 중요성을 낮추면 탈출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에 돼서 내 삶이 펜듈럼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면 이제 펜듈럼아 와라, 난 두렵지 않다. 통과 게임이 되는 거예요. 중요성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이 안 풀렸는데 생각으로 억지로 중요성 낮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먼저 감정을 충분히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감정과
이성은 밀고 밀리는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철철철철 넘치고 있을 때 생각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철철 넘치는 감정일 때는 감정을 뽑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뽑아줘가지고 다시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때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철철철 넘치고 안에서 그냥 뭐 꿈틀꿈틀 되는데 아니야 이건 펜듈럼이야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풀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것을 못 풀기 때문에 더 꿈틀대거든요. 왜 못 풀어요? 누르니까 못 풀기도 하고 이것을 폭발시키니까 못 풀기도 해요. 겁나서 또 터질까봐.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풀어내는 방법이 공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을 읽어주는 게 아닙니까? 요걸 그래서 별도로 연습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부분이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이거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펜듈럼이나 부정적 감정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벗어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일단은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네, 내 안에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휩싸이지 않아요. 근데 들여다보려고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거나 누르려고 하니까 얘가 뭐예요? 나 지금 알아달라고 나를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하면서 나를 집어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려고 하세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몸에 내 안에서 뭐가 꿈틀대고 있는가 들여다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내 스스로가 받아주세요. 그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식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부 의도로 현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이 새로워지고 인식, 깨달음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조율이 되게 돼 있어요. 중요성을 낮추니까 그 결과로 그 선생님에 대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아주 정확히 적용을 잘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잘하신 게 뭐냐면은 불편한 5일 동안 그 불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결석을 안 했어요. 계속 참여를 했어요. 예, 아주 잘하셨어요. 보통은 불편하면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게 쉽거든요. 그리고 그런 회피 반응이 습관이 되면 조금만 불편해도 튀어나가요. 그래서 뭘 성취하기가 어렵다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떠돌이가 된단 말이에요. 떠돌이가. 예전에도 수영 강습에 보면은 일주일 지나면 한 무리가 빠져나가고 한 달 지나면 또 한 무리가 빠져나가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소수만 남아. 원리가 똑같아요. 어디든지. 근데 이 빠져나가는 사람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나가는 거야. 조금만 불편하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어딜 가도 꾸준히 남아서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구독자분에게는 어떤 중요성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중요성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크게 두 방면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죠. 추정을 해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중요성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죠. 네, 선생님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들어가서 기대라는 게 올라오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 기대치만큼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중요성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실망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돼. 쟤는 그런데 나는 이러면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래요? 예, 선생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 외적 중요성이죠. 이걸 낮춰야죠. 예. 결국은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외부를 향한 기대치와 환상이 들어가게 돼요. 중요성이 들어간다는 건, 외적 중요성이 들어간다는 건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을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생님은 나한테 이러이러 하실 거야. 또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기준이 부여되는 거죠.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잉여 포텐셜이 생겨서 부메랑이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해주면 되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내적 중요성. 자, 내적 중요성도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겠죠. 뭐예요? 보통 이제 여기 나온 걸로 보면 이제 다른 회원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면 이제 열등감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무시당한 기분 이런 걸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함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이 깊어지면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내적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내적 중요성은 뭐예요? 적어도 나는 이러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해라는 기준이죠. 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기준이죠. 이게 허물어지면 이제 이런 기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도요, 여러 가지 밑에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가 나는 건데 사람마다 양상이 다 달라요. 분노의 뿌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화난다고 해서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이 화 밑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예. 커플들이 뭐 싸우다가 화를 내면은 표면적으로 화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엄청난 사랑이 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화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분노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다. 아무튼 내적 중요성이 높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구분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좋으면 그 교과목 공부가 재밌어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선생님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역시, 예, 그거 역시도, 트랜서핑으로 굳이 말하자면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 왜냐? 선생님이 싫어지면 과목이 싫어지잖아요. 결국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의존적 관계를 일으키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성이 들어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때는 뭐 엄청나게 혜택이 주어지고 칭찬이 돌아오고 하지만 못할 때 부모님 뜻을 어긋나게 행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게 무슨 좋은 관계예요. 의존적 관계지. 의존적 관계는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때는 부메랑이 돼서 날아갑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따로 또 가치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나는 나, 너는 너로 존재하면서 만나고 거리를 두고 다시 만나고, 이게 합당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웃집에 뭐 어떤 분이 교회 가서 병이 나서서 교회 다닌다 이랬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이 나서서 교회 다니면 병이 도지면 교회 안 다닐 거냐고. 본질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 것보다 도움이 되겠지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본질이 아닌 것에 무게를 싣고 의미를 부여할 때 반드시 잉여 포텐셜 부메랑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의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통제권을 가지고. 네. 내가 중심이 돼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선택을 한 거죠. 이 학원을. 그리고 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도움을 내가 받는 거예요.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좋아요. 공부든 뭐든 어떤 걸 배우더라도 그런 태도가 좋아요. 의존적 관계나 의지처를 만드는 건 좋지 않아요. 필요할 때가 물론 있죠. 과도기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신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중간에 어떤 대리인을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예, 신의 대리인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관계를 하시란 말이에요. 사람을 거기 개입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의존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치입니다. 이치.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거나 뭐 무시당했다고 이렇게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이 중심이 되셔서 나는 나, 너는 너로 존재하도록 이 원리를 적용하셔서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주신 한예선님, 좋은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도 공감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사연 들으시고 떠오르시는 경험이나 성공 실패담 있으면은 가감없이 보내주십시오. 밑에 설명란에 제가 심리맨 엽서 들어가는 링크를 걸어두고 있으니까요. 링크 따라가셔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함께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트랜서핑 사례 연구 책을 통해서 또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